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2월 첫째 주가 되었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1월 달에 여러분 실력을 좀 많이 쌓았을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모의고사 풀이반,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고독기 시리즈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내가 기출도 이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 정도는 나만의 스킬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일 때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킥을 하나 더 보태자면 이거 하면 좀 더 다른 세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칸 추론을 할 때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하나만 좀 공개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산모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런 꿀팁들을 하나씩만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선생님의 시크릿이 뭐냐? 자, 가볼게요. 빈칸 추론은 같은 말을 재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쌍둥이 문장 찾아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그 쌍둥이 문장이 뭘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쌍둥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 빈칸과 동일한 주어를 찾는 것이 쌍둥이 문장을 쉽게 찾는 방법이에요. 동일한 주어를 찾아라. 그게 무슨 말일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건데 우선은 한번 볼게요. 이게 한국 외대에서의 예전에 통역사들을 이제 이렇게 뽑을 때 대학원에서 봤던 그런 모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볼까요?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악수하기가 꺼려진다. 자, 내용을 한번 읽으셨습니까? 그렇죠. 막 다 읽으셨어요. 자, 감기의 계절이고 문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고 그 만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래서 악수를 잘 안 한다. 원래는 악수가 손에 무기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래서 악수하는 걸 꺼린다. 자, 1번 위생적인 개념 때문에 악수하지 않아요. 무기를 쓰지 않아서 악수하지 않아요. 감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수하지 않아요.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악수하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독해지기 때문에 악수하지 않아요. 대부분 1번 하시거든요. 틀려요. 왜 1번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문손잡이에 남아있으면 감기 걸려. 더러워. 좀 손 씻지. 그래서 위생.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었을 때 독해는 잘 됐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이걸 봐야 돼요. 요즘에는 악수하는 게 왜 꺼려질까? 첫 번째, 감기 걸리면 되는 감기의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감기 걸리면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감기 걸린 사람 손 만지면 감염이 돼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잖아요. 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고 싶지 않아. 답이 3번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빈칸을 갖다가 잘 체크업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이러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거, 독해 잘했는데 답을 다 틀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얘는 어려운 단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딱 보면 여기에 선생님 PP가 들어가죠. 수동태예요. 얘네들은 이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댐이 light예요. 조명.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day가 바로 뭐냐면 mouse, 나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구조죠. 보통은 능동이 여러분 익숙하죠.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면 빛이 나방을 X하게 한다. 이걸 찾으면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빛을 주인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빛이라는 존재는 나방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얘가 길을 갖다가 못 찾게 하고 그래서 나방을 갖다가 계속해서 홀딩 패턴을 계속해서 하게끔 만들어요. 홀딩이 한 곳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맴돌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아마 나방의 입장에서는 dark area를 보나 봐요. 자, 그리고 그 dark area를 향해서 가요. 왜요? 빛이 너무 싫어서요. 그래서 나방의 입장에서는 난 빛을 피하고 싶어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론은 뭐냐? 나방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광원에서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가운데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점이 바로 뭐냐? 검은색 흑점이에요.
그래서 나방은요, 아우, 나는 빛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흑점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상에 의한 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걸 탈출구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방은요, 가고 싶은데 탈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검은색 점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나방이 우리가 빛을 향해서 그 해당하는 검정색 점이죠. 그쪽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의 기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맴돌게 돼요. 자, 얘는 가상의 문을 향해서 돌진하려고 하지만 그런 문이 없으니까 hopelessly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현관에 있는 불에 켜져 있는 거 주변에 나방이 맴돌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빛이 나방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럼 빛이 나방을 풀한다. 이 풀이랑 똑같은 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데운다 안 되겠죠? 보호한다, 거부한다 안 되겠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잡아당긴다는 말은 도망가고 싶은데 데리고 오고 도망가고 싶은데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두게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타겟은 뭐냐? 빛이 나방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논리력만 있으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빈칸 추론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쌍둥이 문장을 찾아서 푸는 방법 보셨죠? 두 번째 방법이 논리인데 설명 방식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되게 좀 많이 어렵게 나왔었어요. 근데 보시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는 이것의 일부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디지털 환경 보이시죠? 그 위에는 아날로그 환경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 환경의 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조는 두 가지 대상의 차이점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날로그 이렇게 쓰세요. vs 디지털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영어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영어는 여기 대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에 가봤어요. 그럼 A라는 지역에 안 가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반대말이 없어요예요. 그래서 영어는 되게 논리가 아주 간단한데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where부터 끝까지가 이 아날로그 환경의 특징이 되죠. 정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랑 매체라고 하는 것이랑 fixed,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적는 거예요. 아, 정보라고 하는 것과 매체라고 하는 것이 뭐 되었다? fixed 되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지털 환경은 어떨까? 디지털 환경에서는요, 매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의 일부가. 그럼 여기서 not part of가 무슨 말이냐? not fixed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ot fixed to, not fixed with 하고 똑같아요. 고정이 안 됐다. 그럼 매체하고 무엇이 고정이 안 됐을까요? 정보랑 고정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정보밖에 없어요. 그럼 답을 찾으면 뭐가 답이냐면 3번 메시지예요. 대부분 이거를 2번 해가지고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문장에서 정보 저장해야지. 매체는 갈아타면 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실 때 설명 방식이 대조다. 이거 파악하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쉬워요. 그것만 찾았겠죠?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두 개를 이제 결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장을 읽고 주어 동사 이거 표시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기를 보세요. 동사, 그 다음 동사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갈 I는 동사예요. 그럼 주어가 뭘까? 따지면 되죠. 자, 주어 가볼게요. 연구가 챌린지해요. 그리고 연구가 발견했어요. 데디아를. 얘가 주어예요.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으면 동사예요.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는 ground reaction force의 특징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다 있으면 뭐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ground reaction force만 딱 보시면 이제 밑에 나오는 I 중에 주어가 동일한 쌍둥이 문장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그냥 자기 다리를 조절한다. 뭐 하기 전에, 발 내딛기 전에 뭘 기반으로, 땅이 얼마나 딱딱하냐 정도를 기반으로, 이게 뭐냐? 다리를 소프트하게 만든다. 왜요? 충격 흡수하려고. 언제요? 딱딱한 도로를 뛸 때요. 그리고 다리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언제요? 말랑말랑할 때 뛸 때요. 뭐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뒤에 가볼까요? 따라서 그 결과, 임팩트가 충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ground reaction과 impact force는 동의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거쳐서 오는 impact force가 어떠냐? similar, 비슷하다. 무엇에 따라서 비슷하냐? 내가 뛰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다 비슷하다. 와이드하게 비슷하다. 콘크리트 위에서 뛰는 게 그렇게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한 샌드에서 뛰는 것도 그렇게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닌 거야.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are similar를 찾으면 돼요. 됐죠? 그럼 뭐냐? 다르지 않다. 1번이 답이에요. 근데 괜히 여러분이 앞에 걸 열심히 해석하면 충격을 흡수한다. 이런 메시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줄어들거나 안 생긴다. 해서 2번 아니면 5번에서 많이 틀려요. 그런 걸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문제가 남았어요. 근데 나는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빈칸에 보니까 보어새가 이걸 사용한대요. 보어새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름이에요. 애니멀즈가 뭐다? 동물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설명 방식이 예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시의 특징은 앞에 나왔던 것이 뒤에 똑같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럼 얘는 뭘 사용하냐? 일단 manipulate, 조종해요. 무엇을? 포식자의 인식을 조종해요. 그러면 포식자의 인식을 조종하는 거니까 여기도 인식을 조종하는 것을 사용한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종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뭘 하느냐? 랜덤하지 않게 배치를 하는 데코레이션 기법을 써요. 그래가지고 신데렐라 성과 반대로 실제보다 자기 집이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어요. 신데렐라는 성은 그러면 실제보다 커 보이겠죠. 그 결과 자신의 모습이 실제보다 커 보여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아이가 쓰는 게 데코레이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 스킬을 통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착각하게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인식적으로.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설명 방식이 예시라는 걸 알면 똑딱 풀려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빈칸 추론 푸실 때 쌤이 지금 얘기해줬던 방법들 있죠? 그걸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주어가 똑같은 쌍둥이 문장 찾는다. 두 번째, 설명 방식을 찾는다.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어요. 기출부터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점점점 다른 문제로도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만의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빈칸 추론은 내문항 10점이고요. 우리 오늘 10점 올랐다요. 안녕.